난 한국인과는 악수하지 않아. 브래드 톰슨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와 앞에 서 있는 29살 한국 여성에게 집중되었어요. 김지아는 내민 손을 천천히 내리며 브래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죠. 그 발언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 3일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재현 회장의 서재는 조용했어요. 거대한 책상 위에는 각종 투자 보고서들이 있었고 벽면에는 그가 일궈낸 수많은 성공 사례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죠. 지아야, 앉아라. 김재현 회장이 딸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60세가 된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지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아버지 맞은편에 앉으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29년간 준비해온 이 순간이었거든요. 드디어 네가 나설 차례가 왔구나. 김재현 회장이 테이블 위에 파일을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테크비전 인더스트리라는 회사다. 우리가 3년 동안 지켜본 곳이지. 지아는 파일을 열어보며 집중했어요. 테크비전은 인공지능 기술로 유명한 회사였는데 재무 상태도 탄탄하고 성장 잠재력도 높았죠. 기술력은 뛰어나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기업 문화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계속 들려온다. 차별, 괴롭힘. 우리가 투자하기엔 너무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닉스 캐피털은 단순히 수익만을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바른 기업 문화를 가진 회사에만 투자한다는 원칙이 있었죠. 그래서 네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길 바란다. 지아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서 가방 하나만 들고 미국에 온 이야기, 아버지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거대한 투자회사를 만들기까지의 험난한 여정이요. 우리 가족은 무시당하며 살아왔다.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이었어요. 영어가 서툴다고, 한국 사람이라고, 가난하다고 수없이 무시당했던 시절들 말이죠. 하지만 지아는 달랐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최우등 졸업, 월스트리트 5년 경력, 그리고 이제는 100억 달러 규모 투자회사의 상속녀였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차별은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한국 학생들은 창의성이 부족해라고 했던 교수, 회사에서 아버지 덕분이겠지라고 수군댔던 동료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지아는 사흘 동안 테크비전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공개된 재무 보고서는 물론이고 전직 직원들의 증언까지 꼼꼼히 수집했어요. 사라 윌슨이 조사 결과를 정리해서 가져왔죠. 정말 심각해요, 지아. 여성 임원 비율이 3%밖에 안 되고 아시아계 임원은 아예 없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아가 다른 자료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지난 3년간 성희롱이나 차별로 퇴사한 직원이 27명이나 돼요. 그런데 회사 측은 한 건도 인정하지 않았죠. 사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런 회사에 정말 가실 거예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확실히 확인해야죠. 지아는 일부러 평범하게 차려입기로 했습니다. 클로젯에 걸린 수십만 원짜리 샤넬 정장 대신 백화점에서 산 20만 원짜리 검은색 슈트를 선택했어요. 손목에 찬 30만 달러짜리 파텍 필립 시계도 벗어두고 대신 5만 원짜리 시티즌 시계를 찼죠. 에르메스 버킨백 대신에는 평범한 검은색 토트백을 들었고요. 거울을 보니 정말 평범한 회사원 같았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지아가 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아닌 오직 실력과 인격으로만 평가받는 상황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이제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겠네.
지아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자동차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아버지의 벤틀리나 자신의 포르쉐 대신 회사 직원용 현대 소나타를 빌렸어요. 번호판까지 평범한 걸로 바꿔서 말이죠. 혹시 차량 번호로 신원이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라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지아는 이미 모든 걸 계획해둔 상태였어요. 운전대를 잡으며 지아는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김재현 회장의 딸도 피닉스 캐피털의 상속녀도 아닌 그냥 김지아로서 세상과 만나는 날이었어요. 테크비전 본사가 있는 맨해튼으로 향하는 길에서 지아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마천루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말 차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아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단순히 투자를 포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조심히 다녀와라. 그리고 기억해라. 우리는 이제 무시당할 사람들이 아니다. 지아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맞았습니다. 이제는 달랐어요. 테크비전 건물이 멀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50층 높이의 웅장한 유리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지아의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만약 정말 차별이 있다면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지아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건 단순한 투자 검토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한 싸움의 시작이었죠. 사라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 완료. 계획 시작합니다. 테크비전 건물 앞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주변에는 벤틀리, 포르쉐, 테슬라 같은 고급차들이 즐비했지만 지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지아의 소나타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배달 오신 건가요? 아니요, 방문객이에요. 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차 키를 건넸습니다. 벌써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예상 범위 아니었죠.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왔어요. 벽면에는 회사의 역사와 임원진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정말로 모두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브래드 톰슨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이 회사는 정말 소문대로일까요? 곧 모든 게 밝혀질 예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크비전 브래드 톰슨 대표님과 약속이 있는 김지아입니다. 접수원은 지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점점 의심스러워지더라고요. 정말 대표님과 약속이 있으신가요? 접수원의 목소리에는 믿기 어렵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사람이 무슨 대표와 약속이 있겠어라는 표정이었죠. 지아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전 10시에 투자 검토 미팅으로 예약되어 있어요. 접수원이 다시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입을 삐죽거렸어요. 혹시 청소업체에서 오신 건 아니시죠? 아니면 음식 배달이나. 지아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29년 인생에서 수없이 겪었던 일이지만 여전히 아팠어요. 특히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당하는 모욕은 더욱 따가웠죠. 주변에 있던 다른 방문객들이 힐끗거리며 쳐다봤어요. 한 명은 아예 고개를 돌려 지아를 구경하듯 바라봤죠. 투자 검토 미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아가 조금 더 또렷하게 말했지만 접수원의 의심은 계속되었어요. 그럼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접수원은 지아를 작은 대기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가죽 소파와 고급 커피 머신, 그리고
각종 간식이 준비된 귀빈 라운지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백인 남성 2명이 편안하게 앉아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하지만 지아가 안내받은 곳은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가 놓인 일반 대기석이었습니다. 커피는커녕 물조차 없었어요. 여기서 잠깐 기다려주세요. 접수원이 무미건조하게 말하고는 돌아섰어요. 귀빈 라운지의 백인 남성들에게는 편하게 계세요라고 친절하게 인사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지아는 딱딱한 의자에 앉으며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벽면에 걸린 액자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테크비전 임원진이라는 제목 아래 20명 정도의 사진이 있었는데 정말로 모두 백인 남성이었어요. 단 한 명의 여성이나 유색인종도 없었죠. 직원 소개 코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발팀장, 영업이사, 재무이사 모두 백인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성들과 소수인종들은 보조적인 역할에만 배치되어 있었죠. 지아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사전 조사에서 본 것보다 현실이 더 심각했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을 보며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성들은 당당하게 걸어 다녔지만 여성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움직였거든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한국 사람인데 여기 왜 왔을까? 청소하러 온 건 아닐까? 목소리는 작았지만 지아에게는 다 들렸습니다. 특히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선명하게 들렸죠.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들이 따가웠어요. 호기심 반, 경계심 반이 섞인 시선들이었죠. 마치 동물원의 동물을 구경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아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오늘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었어요. 오전 9시 55분 접수원이 청소업체 직원으로 오인. 귀빈 라운지가 아닌 일반 대기석으로 안내받음. 약속 시간은 오전 10시였는데 10시 30분이 되어도 아무도 지아를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귀빈 라운지의 백인 남성들은 벌써 안으로 들어갔죠. 11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지아는 시계를 보며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했어요. 이 모든 게 테스트였거든요. 얼마나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는 거였죠.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건물 안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어요. 복도 곳곳에 걸린 직원 사진들과 수상 내역들을 보니 정말로 다양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의 우수 직원 10명 중 9명이 백인 남성이었고 1명만 백인 여성이었어요. 아시아계는 물론이고 히스패닉이나 흑인도 1명도 없었죠.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우연히 직원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로비에 앉아있는 한국 여자 봤어? 응, 뭐 하는 사람이지? 좀 이상하던데. 청소업체에서 온 건 아닐까? 그런데 너무 일찍 온 것 같은데? 지아의 목이 메어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욱 꼼꼼하게 주변을 관찰했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직원 명찰을 보니 정말로 모든 관리직이 백인 남성이었고 아시아계는 기술직 몇 명뿐이었어요. 그것도 모두 남성이었죠. 11시 15분이 되어서야 젊은 남성 직원이 지아를 찾아왔습니다. 김지아 씨 맞으시죠? 죄송합니다. 대표님이 급한 일이 있으셔서 조금 늦어졌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미안함보다는 귀찮음이 더 많이 느껴졌어요. 마치 이런 사람 때문에 시간 낭비했다는 분위기였죠. 괜찮아요.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는 길에 지아는 이 회사의 분위기를 더 확실히 느꼈어요. 모든 중요한 자리에는 백인 남성들이, 보조적인 역할에는 여성들과 소수의 유색인종들이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직원들의 표정이었어요. 백인 남성들은 여유롭고 자신만만해 보였지만 다른 직원들은 어딘가 위축되어 보였죠. 안내받은 곳은 최고급 임원 회의실이 아니라 창문도 없는 작은 미팅룸이었습니다. 테이블도 작고 의자도 일반 사무용이었어요. 지아는 이건 역시 의도적인 선택이라는 걸 알았어요. 중요한 손님이라면 당연히 전망 좋은 대형 회의실을 배정했을 테니까요. 여기서 잠깐 기다려주시면 곧 대표님이 오실 거예요. 직원이 문을 닫고 나가자 지아는 혼자 남겨졌어요. 답답한 공간에서 형광등만 하얗게 빛나고 있었죠. 지아는 가방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상 범위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죠. 핸드폰을 확인하니 사라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준비 완료. 언제든 신호 주세요. 지아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벽에 걸린 회사 소개 자료, 테이블 위에 놓인 간단한 다과, 그리고 의도적으로 격을 낮춘 이 공간까지 모든 게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과연 얼마나 참을성 있게 기다릴 것인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는 거였죠. 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29년간 겪어온 모든 차별과 무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쌓아온 실력과 경험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거였어요.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남성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도 함께요. 자, 그럼 그 한국 여자나 한번 봐볼까? 브래드 톰슨의 목소리였어요. 지아의 온몸에 긴장이 흘렀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며 브래드 톰슨이 들어왔습니다. 52세의 그는 회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그의 뒤로 5명의 임원들이 따라 들어왔는데 역시 모두 백인 남성이었죠. 브래드는 지아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마치 물건을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그의 입꼬리에 비웃음 같은 미소가 스쳤죠. 아, 이분이 그 한국 분이군요. 브래드가 임원들에게 말하는 어투에서 이미 무시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그 한국 분이라니 마치 사람 이름도 중요하지 않다는 듯 했죠. 지아는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아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아가 악수를 위해 손을 내밀었을 때였습니다. 브래드는 그 손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죠. 난 한국인과는 악수하지 않아.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뒤따라 온 임원들 중 몇 명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일부는 오히려 재밌다는 듯 쳐다봤어요. 지아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손을 내리며 브래드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죠. 그리고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발언 감당할 수 있어요? 브래드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인 듯 태연했죠. 뭐 별거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취향일 뿐이에요. 임원 중 한 명이 낄낄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역시 대표님은 솔직하시네요. 지아는 그 말을 다 들었어요.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럼 미팅을 시작해 볼까요? 지아가 차분하게 말했지만 내면은 이미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브래드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어요. 자, 그럼 우리 회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죠. 물론 이해하기 쉽게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정말 어린이용 교육 자료 같은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기본적인 비즈니스 용어들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었죠. 우리는 기술 회사입니다. 기술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브래드가 기술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강조하며 말했어요. 마치 지아가 그런 기본적인 개념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죠. 지아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에서 5년간 일한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돈을 벌어서 주주들에게 나눠줍니다. 이런 걸 수익이라고 해요. 브래드가 진짜로 수익의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것처럼요. 그리고 우리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줍니다. 이런 걸 인건비라고 하죠. 따라오고 계시죠? 임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웃었어요. 이 모든 게 지아를 조롱하기 위한 쇼였던 거죠. 지아의 목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대신 스마트폰으로 몰래 사라에게 문자를 보냈죠. 1단계 시작. 준비하세요. 혹시 영어가 어려우시면 통역사를 부를까요? 브래드가 친절한 척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조롱이 가득했죠. 지아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영어가 모국어였죠. 하지만 브래드는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럼 좋네요. 그런데 이런 복잡한 비즈니스 이야기를 정말 이해할 수 있으실까요? 한국 분들은 보통 수학은 잘하시지만 브래드가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죠. 창의적인 사고는 못한다는 뜻이었어요. 지아의 가슴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 질문이 있는데요. 지아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브래드와 임원들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쳐다봤죠. 테크비전의 지난 3년간 연구개발비 지출 패턴을 보면 작년에 22% 감소했는데 동시에 특허 출원은 30% 늘었어요. 이런 역설적 현상의 원인이 뭔가요? 브래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예상보다 훨씬 전문적인 질문이었거든요. 임원들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그건 우리 재무팀장이 나중에 설명해 드리죠. 그럼 기술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인공지능 모델의 추론 지연 시간을 줄이기 위한 테크비전만의 고유 기술이 있나요? 이번에는 아예 대답을 못했어요. 브래드가 프레젠테이션을 급하게 넘기며 말했어요. 그런 기술적인 내용은 너무 복잡해서 우리 남자 직원들이 나중에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남자 직원들이라는 표현에 지아의 눈이 차가워졌어요.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동시에 당하고 있는 거였죠. 지금 설명해 주시면 안 되나요? 투자 결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거든요. 투자 결정이라고요? 브래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실례지만 정말 투자할 돈이 있으신 건가요? 아까 주차장에서 현대차 타고 오시던데. 임원들이 또 웃기 시작했어요. 지아의 차를 미리 확인해뒀던 거죠. 그리고 옷차림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브래드가 지아의 정장을 훑어보며 말했어요. 진짜 투자자들은 보통 이런 옷을 입지 않거든요. 혹시 어디 회사 직원이신 건 아니시죠? 지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나중에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신비주의네요. 브래드가 박장대소했어요. 임원들도 따라 웃었죠. 그럼 일단 오늘은 우리 회사 구경이나 하고 가세요. 진짜 투자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었어요. 지아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확인했어요. 사라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죠. 모든 준비 완료. 언제든 신호 주세요.
지아는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봤어요.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고 모든 모욕적인 발언들이 증거로 남고 있었죠. 그럼 계속 진행해 주세요. 지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프레드는 아직 몰랐어요. 지금 자신 앞에 앉아 있는 이 여성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진짜 권력자라는 걸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말과 행동이 나중에 자신을 파멸로 이끌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도요. 지아는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복수가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영어 이해되세요? 브래드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방금 전에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 또 하는 거였죠. 이번에는 더욱 의도적이고 모욕적인 어조였습니다. 제가 방금 전문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못 들으셨나요? 지아가 차분히 대답했지만 브래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발음이 좀 이상해서요. 혹시 한국에서 자라신 건가요? 그럼 미국 비즈니스 문화를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지아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은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순수한 미국인이었거든요. 하지만 브래드는 그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죠. 임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킥킥 웃었어요.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셨죠?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브래드가 갑자기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비즈니스 미팅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었죠. 그게 투자 검토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지아가 반문했지만 브래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파고들었어요. 아, 궁금해서요. 세탁소 하시나요? 아니면 식당? 한국 분들이 보통 그런 일 많이 하시잖아요. 완전히 선을 넘은 발언이었어요. 지아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부모님 직업이 투자 결정에 영향을 주나요? 집안 배경도 중요하죠. 투자라는 게 상당한 금액이 오가는 일인데 그런 걸 이해할 만한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아야죠. 지아가 다시 전문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테크비전의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이 매출 대비 15%인데 업계 평균인 8%보다 높은 이유가 뭔가요? 브래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내용은 그럼 경영진 보상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성과급 비율과 주식 옵션 구조가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아예 말문이 막혔어요. 지아의 질문들이 너무 정확하고 전문적이었거든요. 임원들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분명히 무시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예상보다 훨씬 준비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복잡한 재무 내용은 우리 남자 직원들이 나중에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브래드가 또 남자 직원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성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편견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왜 남자 직원들이어야 하나요? 지아가 차분히 물었어요. 아, 그게 여자분들은 보통 이런 숫자에 약하시잖아요. 특히 한국 여성들은.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명확했어요. 성차별과 인종차별이 결합된 발언이었죠.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계속 들어보고 싶어요. 지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녹음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임원 중 한 명이 끼어들었어요. 사실 우리 회사는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시아계 직원도 많고요. 어떤 직책에서 일하시나요? 지아가 물었어요. 대부분 기술직이죠. 코딩이나 그런 거요. 한국 분들이 그런 걸 잘하시잖아요. 또 다른 임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 회사 프로그래머 절반이 아시아계예요. 정말 열심히 해요. 야근도 많이 하고. 지아는 이들이 한국계를 어떻게 보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단순 기술직,
야근을 마다하지 않는 노동력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점심때 냄새가 좀 심해요. 임원 중 한 명이 갑자기 말했어요. 냄새요? 아, 김치 냄새 말이에요. 한국 분들이 도시락 가져와서 먹으면 좀 그래요.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몇몇 임원들은 당황했지만 일부는 재밌다는 듯 웃고 있었죠. 지아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한국 음식 냄새가 불쾌하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독특해서요. 변명하는 어투였지만 이미 충분히 모욕적이었어요. 브래드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데 투자 경험이 얼마나 되세요? 그게 왜 궁금하신가요? 아, 그냥. 보통 이런 큰 딜은 경험이 많은 분들이 하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은. 또 성차별적 발언이었어요. 나이는 몇 살이세요? 너무 어려 보이는데 이런 큰 결정을 혼자 내릴 수 있으신가요? 지아는 29살이었어요. 충분히 성인이고 하버드 출신의 월스트리트 경력까지 있었죠. 하지만 브래드는 그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어요. 임원들이 하나둘 브래드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투자는 정말 신중해야 하는 일이죠. 경험이 부족하면 큰 실수할 수 있어요. 특히 문화적 차이도 있고, 지아는 이 모든 게 조직적인 괴롭힘이라는 걸 알았어요. 한 사람의 편견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문화였던 거죠. 손가락으로 핸드폰을 조작하며 사라에게 또 다른 신호를 보냈어요. 2단계 준비하세요. 그럼 제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시겠어요? 지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확인이요? 뭘 확인한다는 건가요? 브래드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제 배경이나 경력, 투자 능력 같은 거요. 하, 그럴 필요 있나요? 뭐 대단한 배경이 있으신 것도 아닐 텐데. 임원들이 또 웃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었죠. 지아는 가방에서 명함 케이스를 꺼냈어요. 하지만 아직 건네주지는 않았습니다.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오늘 미팅은 이 정도로 하죠. 브래드가 일방적으로 회의를 끝내려 했어요. 진짜 투자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고 오늘은 구경만 하고 가세요. 완전히 무시당한 거였어요. 지아는 조용히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후회요? 뭘 후회한다는 거죠? 브래드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지아는 대답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어요. 그 미소는 차가웠지만 뭔가 섬뜩한 기운이 있었죠. 사라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모든 준비 완료. 언제든 시작 가능합니다. 지아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일어났어요. 이제 정말 복수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어요. 값비싼 정장에 고급 시계,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하고 있었죠. 아, 리차드. 브래드가 갑자기 화난 표정으로 일어나며 외쳤어요. 방금 전까지 지아를 대했던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죠.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어떻게 오셨어요? 브래드가 두 팔을 벌리며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따뜻하게 포옹까지 했죠. 지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쓰렸어요. 자신에게는 악수조차 거부했던 사람이 다른 백인에게는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하고 있었거든요. 리차드, 어서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면 위스키? 브래드가 직접 의자를 빼주며 안내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존경과 친밀함으로 가득했죠. 고급 원두로 직접 내린 커피가 있어요.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이에요. 임원들도 모두 일어나서 리차드에게 인사했어요.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공손한 태도를 보였죠. 리차드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건강하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지아는 한쪽 구석에서 이 모든 모습을 지켜봤어요. 자신이 1시간 15분 동안 방치당했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리차드는 지아를 힐끗 보더니 브래드에게 물었어요. 저분은 누구신가요? 아, 저분요? 브래드가 지아를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마치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듯이요. 그냥 한국 분이에요. 투자한다고 하는데. 뭐 아시잖아요. 리차드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더 이상 지아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죠. 자, 리차드. 우리 최신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혁신적인 내용이에요. 브래드가 완전히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열었어요. 지아에게 보여줬던 유치한 자료와는 전혀 달랐죠. 복잡한 차트와 전문적인 분석이 가득한 고급 자료였어요. 지아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같은 회사, 같은 미팅인데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고 있었거든요. 임원 중 한 명이 리차드에게 말했어요. 사실 요즘 한국계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대부분 김치 냄새가 나서. 그러게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숨 참게 돼요. 리차드와 브래드가 함께 웃었어요. 지아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인종차별적 농담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영어도 잘 못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워요. 맞아요. 발음도 이상하고 문화도 잘 모르고. 지아의 목이 메어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들어야 했거든요. 증거를 위해서요. 리차드, 저희가 새로 개발한 알고리즘 효율성이 기존 대비 300% 향상됐어요. 브래드가 자세한 기술 설명을 시작했어요. 지아가 질문했을 때는 너무 복잡하다며 거부했던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우리 재무 구조는 정말 탄탄해요. 부채 비율 15%, 유동성 비율 250%. 지아가 물어봤던 재무 질문들을 이제야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리차드에게만 말이죠. 지아는 조용히 핸드폰으로 메모했어요. 이 모든 이중 잣대를 기록해두고 있었거든요. 정말 인상적이네요. 투자할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리차드가 만족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브래드가 갑자기 지아를 돌아봤어요. 미스 김? 커피 좀 부탁할 수 있을까요? 지아는 귀를 의심했어요. 자신을 투자자가 아닌 직원 취급하고 있었거든요. 커피요? 네, 리차드님 커피가 떨어져 가는데 밖에 나가서 아메리카노 하나 사다 주실 수 있나요? 돈은 제가 드릴게요. 완전히 선을 넘은 요청이었어요. 투자 미팅에 온 사람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다니요. 임원들이 킥킥 웃으며 쳐다봤어요. 이 모든 게 지아를 모욕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저는 투자자로 왔는데요. 지아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맞다. 투자자시죠. 브래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죠. 리차드가 미팅을 마치고 일어났어요.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투자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어요. 브래드가 두 손으로 리차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따뜻한 악수와 함께 등을 토닥여 주기까지 했어요. 리차드가 나가자 브래드가 지아를 다시 봤어요. 자, 이제 우리도 마무리하죠. 지아가 일어나서 다시 악수를 청했어요. 오늘 미팅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브래드는 또다시 고개를 저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난 한국인과는 악수하지 않아.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임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차별을 드러낸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아가 물었어요. 글쎄요,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완전히 인종차별적인 발언이었어요. 지아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지아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내면은 이미 복수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보세요. 진짜 투자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브래드가 완전히 무시하는 어조로 말했어요. 나중이요? 네, 아마 몇 년 후쯤? 그때까지 경험 좀 쌓으시고 오세요. 임원들이 박장대소했어요. 완전히 조롱당하고 있었죠. 지아는 이 순간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사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3단계 시작. 모든 걸 투입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어요. 지아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달라졌죠. 하지만 오늘 일은 꼭 기억해 두세요. 기억이요? 뭘 기억한다는 거예요? 브래드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지아는 대답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섬뜩한 무언가가 있었죠. 가방을 정리하며 지아는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이 모든 모욕을 기억해두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을 나서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야. 핸드폰에서 사라의 답장이 왔어요. 모든 준비 완료. 10분 후 시작합니다. 지아는 건물 밖으로 나가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브래드 톰슨과 테크비전은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걸 알게 될 거였어요. 지아는 테크비전 건물 1층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문을 잠그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버지, 저예요. 지아야, 어떻게 됐니? 김재현 회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체계적인 차별이에요. 지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녹음도 다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세요. 모든 걸 투입하세요. 전화를 끊고 지아는 거울을 바라봤어요. 29년간 참아온 모든 차별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달랐어요. 이제는 힘이 있었거든요. 같은 시각 맨해튼의 피닉스 캐피털 본사에서는 사라 윌슨이 팀원들과 함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지아에게서 신호 왔어요. 3단계 작전 시작합니다. 사라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화면에는 테크비전의 실시간 주가가 떠 있었죠. 먼저 우리 협력사들에게 연락하세요. 테크비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시간이에요. 팀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월스트리트 주요 투자회사들, 펀드 매니저들, 그리고 시장 분석가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죠. 네, 테크비전 실사 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사항이 발견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할 수 없지만 기업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 1시 30분 테크비전 주가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3.5%. 별다른 뉴스나 공시 없이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거래량도 평소보다 3배 이상 늘어났죠. 테크비전 재무팀장이 급하게 브래드의 사무실로 뛰어왔어요. 대표님, 큰일입니다. 브래드는 리차드와의 미팅 때문에 기분이 좋았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어요. 뭐가 문제야?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고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요. 브래드가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어요. 정말로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죠. 이유가 뭐야? 오늘 무슨 뉴스라도 나왔어?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언론 보도도 없고 공시도 없고. 그럼 왜 떨어지는 거야? 브래드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좋은 하루가 망가지고 있었거든요. 재무팀장이 몇 개 투자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속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어요. 글쎄요, 시장 상황이 좀 테크비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인 건 말씀드리기 어렵고 모든 답변이 애매모호했어요. 오후 2시가 되자 경제 전문 기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테크비전 주가 급락, 원인 불명. 테크비전 4% 하락. 투자자들 우려 표명. 아직은 작은 기사들이었지만 점점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어요. 브래드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사회 멤버들과 대주주들이었죠. 브래드, 무슨 일이야? 주가가 왜 이래? 아무 문제 없어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하지만 브래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후 3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마이너스 10.1%. 주가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죠. 대표님,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당장요? 네, 30분 후에 시작합니다. 브래드는 머리를 감쌌어요. 분명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웠는데 갑자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거든요. 브래드는 문득 오늘 아침에 만났던 한국 여성이 떠올랐어요. 혹시, 설마, 급하게 비서를 불렀어요. 오늘 아침에 온 그 한국 여자,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지아라고 했는데요. 김지아. 한번 찾아봐. 비서가 컴퓨터로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정보가 나오지 않았죠. 일반적인 이름이라 너무 많이 나와요. 투자자 김지아로 검색해봐. 비서가 더 구체적으로 검색했어요. 그러자, 이상해요. 피닉스 캐피털이라는 회사가 나오는데, 브래드가 직접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죠. 김지아 피닉스 캐피털 그룹 상속녀. 하버드 경영대학원 최우등 졸업. 월스트리트 5년 경력. 한국계 최연소 억만장자 상속녀. 피닉스 캐피털 자산 규모 100억 달러. 브래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에 무시했던 그 여성이 바로 업계 최고의 투자회사 상속녀였던 거예요. 이럴 수가. 브래드는 오늘 아침 일들을 다시 떠올렸어요. 악수 거부, 유치한 프레젠테이션, 언어적 차별, 커피 심부름까지 모든 게 최악의 실수였던 거죠. 빨리 김지아에게 연락해. 어떻게 연락드릴까요? 피닉스 캐피털에 전화해서 사과 미팅을 요청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언론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브래드의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이사회 의장이었죠. 브래드, 도대체 무슨 일이야? 피닉스 캐피털이 우리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설명하기 복잡한데. 브래드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복잡해? 우리 회사 주가가 10% 이상 떨어졌는데 복잡하다고? 이사회 의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어요. 30분 후 이사회에서 모든 걸 설명해. 그리고 해결책도 가져와. 전화가 끊어지자 브래드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피닉스 캐피털에 전화를 걸어봤는데 김지아 씨는 중요한 미팅 중이라서 통화가 어렵다고 하네요. 브래드는 머리를 감쌌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서야 깨닫고 있었죠. 하지만 이미 모든 게 시작된 상태였어요. 지아의 복수는 이제 막 첫 단계를 마친 상황이었거든요. 브래드는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계속 세로 고침을 눌러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김지아 피닉스 캐피털 그룹 창립자
김재현 회장의 딸. 29세, 하버드 경영대학원 최우등 졸업. 월스트리트 골드만삭스 5년 근무. 현재 피닉스 캐피털 후계자로 내정. 관리 자산 규모 100억 달러. 브래드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이럴 수가. 오늘 아침에 무시했던 그 한국 여성이 바로 업계 최고 권력자의 딸이었던 거예요. 브래드가 당황하고 있는 사이 뉴스는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테크비전 주가 15% 급락, 피닉스 캐피털 관련 추측. 업계 1위 투자회사 피닉스 캐피털, 테크비전의 중대한 우려 표명. 김지아 부사장, 테크비전 실사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 발견. 언론들이 앞다퉈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최악이었죠. 브래드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기자들, 투자자들, 이사회 멤버들 모두가 연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브래드, 도대체 무슨 일이야? 피닉스 캐피털이 우리를 조사했다는 게 사실이야? 김지아가 누구야? 왜 우리 회사에 왔어? 오후 4시가 되자 상황은 완전히 통제 불능이 되었어요. 마이너스 25.7%. 주가가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었어요. 거래량은 평소의 10배를 넘어섰죠. 테크비전 직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던 직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죠. 이게 뭔 일이야? 우리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주식 가치가 4분의 1이나 날아갔어. 혹시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야? 복도 곳곳에서 불안한 대화들이 오갔어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어요. 7명의 이사진이 모두 브래드를 노려보고 있었죠. 브래드, 설명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이사회 의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오늘 아침에 피닉스 캐피털에서 실사를 나왔는데. 그래서 뭔 문제가 있었어? 브래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자신이 인종차별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냥 약간의 오해가. 오해? 25% 주가 폭락이 오해라고? 이사회 멤버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당장 피닉스 캐피털에 연락해서 해결책을 찾아. 브래드는 피닉스 캐피털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안녕하세요. 피닉스 캐피털입니다. 김지아 부사장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테크비전 대표 브래드 톰슨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몇 분 후 다시 응답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김지아 부사장님은 현재 중요한 미팅 중이라서 통화가 어려우시다고 하네요. 그럼 언제 가능한가요? 정말 급한 일이에요. 잠시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대기 시간이었어요. 브래드는 초조함에 책상을 두드리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김지아 부사장님께서 테크비전과는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다고 하시네요. 전화가 끊어지자 브래드는 다시 걸었어요. 다시 연결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고객님, 이미 전달드린 대로입니다. 더 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그럼 김재현 회장님과 통화할 수 있나요? 회장님은 더욱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완전히 문이 닫힌 상황이었어요. 피닉스 캐피털에서는 테크비전과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죠. 브래드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업계 전체의 반응이었어요. 다른 투자회사들과 파트너사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죠. 브래드, 미안한데 당분간 우리 프로젝트는 보류하자. 피닉스 캐피털에서 뭔 문제를 지적했는지 확인되기 전까지는. 우리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해서. 평소에 친했던 동료들도 모두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피닉스 캐피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브래드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오늘 아침 일을 되돌아봤어요. 난 한국인과는 악수하지 않아. 자신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영어 이해되세요? 김치 냄새. 커피 좀 사다 주실 수 있나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독이 되어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였죠. 저녁 뉴스 시간이 되자 더 구체적인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테크비전, 기업 문화 논란 휩싸여. 피닉스 캐피털 측 차별적 기업 문화 확인 주장. 테크비전 임원진 다양성 지표업계 최하위. 아시아계 임원 0명. 구조적 차별 의혹. 기자들이 테크비전의 과거까지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묻혀있던 차별 사건들이 하나 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죠. 밤 10시, 브래드는 여전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주가는 장 마감 직전까지 떨어져서 마이너스 28%를 기록했죠. 핸드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김지아에게 직접 문자를 보냈어요. 김지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텅 빈 거리가 보였어요. 마치 자신의 앞날 같았죠. 브래드는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단순히 한 개인을 무시한 게 아니라 전체 산업계의 권력 구조를 건드린 거였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이제 막 시작된 지하의 복수는 브래드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예정이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10시 테크비전 로비에 김지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맞춤 제작된 3천만 원짜리 아르마니 수트, 번쩍이는 파텍 필립 시계, 그리고 에르메스 버킨백까지 진짜 억만장자 상속녀의 모습으로 변신한 거였죠. 더 놀라운 건 그녀와 함께 온 사람들이었어요. 3명의 변호사, 2명의 회계사, 그리고 사라 윌슨까지. 완전한 비즈니스 전쟁 준비 태세였죠. 접수원이 지하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제 청소업체 직원으로 오해했던 바로 그 여성이었거든요. 김지아입니다. 브래드 톰슨 대표와 약속이 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부터 달랐어요. 권위와 자신감이 넘쳤죠. 브래드가 로비로 뛰어내려왔어요. 어젯밤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정장은 구겨져 있었어요. 김지아 씨, 정말 다행입니다. 브래드가 두 손을 벌리며 다가왔어요. 하지만 지아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죠. 어제와 같은 회의실에서 얘기하시겠어요? 지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아니요. 최고급 임원 회의실로 모시겠습니다. 브래드가 급하게 말했어요. 완전히 입장이 바뀐 상황이었죠. 어제는 그 방이 제게 적당하다고 하셨는데요. 지아의 한마디에 브래드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50층 최고급 임원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맨해튼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었죠. 어제의 창문 없는 작은 방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지아가 회의 테이블의 상석에 앉았어요. 브래드와 임원들은 그 맞은편에 쭈뼛쭈뼛 앉았죠. 완전히 권력 관계가 역전된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미팅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일들이 있었죠. 지아가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그게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요? 지아가 스마트폰을 테이블에 올렸어요.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지아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어제의 대화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죠. 난 한국인과는 악수하지 않아. 브래드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브래드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영어 이해되세요? 김치 냄새가 나서.
커피 좀 사다 주실 수 있나요? 남자 직원들이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차별적 발언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브래드는 손을 떨고 있었죠. 이것도 오해인가요? 지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지아와 함께 온 변호사가 나섰어요. 이 녹음 내용은 연방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인종차별, 성차별,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한국인과는 악수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명백한 인종차별이죠. 법정에서 이 증거가 공개되면 브래드 톰슨 씨는 개인적으로도 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브래드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어요.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거예요. 최소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사라 윌슨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우리는 이미 주요 언론사와 연락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CNN. 이 녹음 파일과 함께 테크비전의 차별 실태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준비했어요. 화면에는 테크비전 차별 스캔들 특종 보도 준비 제목의 문서가 떠 있었죠. 오늘 저녁 8시 뉴스에 나갈 예정입니다. 브래드가 벌떡 일어났어요. 안 됩니다. 제발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지아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어제는 저에게 기다리라고 하더니 오늘은 본인이 기다려달라고 하시네요. 지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받았죠. 지아, 골드만삭스입니다. 테크비전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어요.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협력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블랙록도 투자 철회 결정했습니다. 하나둘씩 월스트리트 거대 투자 회사들이 테크비전과의 관계를 끊는다고 선언했어요. 브래드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업계 전체가 등을 돌리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다 무슨...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아시겠죠? 사라가 다른 노트북을 보여줬어요. 소셜미디어 화면들이 가득했죠. 트위터에서 테크비전 차별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예요. 페이스북에서도 브래드 톰슨 관련 게시물이 초당 100개씩 올라오고 있어요. 유튜브에는 이미 패러디 영상까지 나왔네요. 난 한국인과는 악수하지 않아가 밈이 되어버렸어요. 인터넷 전체가 테크비전을 조롱하고 있었어요. 브래드의 얼굴은 이미 전 세계에 알려진 상태였죠. 멈춰주세요. 제발. 브래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며 테크비전 이사회 멤버들이 들어왔어요.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죠. 브래드 톰슨 즉시 해임한다. 이사회 의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회사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혔고 브랜드 가치를 완전히 파괴했다. 개인적인 편견과 차별로 인해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다. 더 이상 테크비전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브래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죠. 지아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어요. 브래드 톰슨 씨, 기억하세요. 저는 당신이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제 당신이 차별한 그 사람이 당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이제는 피부색이나 성별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아가 일어나며 마지막 한마디를 했어요. 그리고 이건 저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모든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의입니다. 브래드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단순히 한 사람을 무시한 게 아니라 전체 사회의 변화에 맞서려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는 자신의 모든 것이었다는 것을. 지아는 당당하게 회의실을 나섰어요. 진짜 승자의 모습으로 말이죠. 브래드가 해임당한 지 1시간 후 테크비전 본사는 완전한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직원들이 복도에서 수군거리며 불안해하고 있었죠.
대표가 해임됐다는 게 정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야? 주가는 마이너스 35%까지 떨어졌어요. 시가총액만 따져도 하루 만에 2조 원이 증발한 셈이었죠. 인사팀에는 사표를 내려오는 직원들이 줄을 섰어요. 특히 젊은 직원들일수록 빨리 빠져나가려 했죠. 이런 회사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요. 차별적인 회사라는 이미지가 박혀버렸는데 어떻게 커리어를 이어가겠어요? 저녁 8시 뉴스에서 테크비전 스캔들이 톱뉴스로 다뤄졌어요. 테크비전 CEO 브래드 톰슨, 노골적 인종차별 발언으로 즉시 해임. 한국인과는 악수하지 않는다, 충격 발언 공개. 피닉스 캐피털 김지아 부사장에게 커피 심부름까지 요구. 뉴스에서는 지아가 공개한 녹음 파일이 그대로 방송됐어요. 브래드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진 거죠. 김치 냄새가 나서. 영어 이해되세요? 남자 직원들이 설명해 드릴게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방송사 홈페이지 댓글란이 마비될 정도였죠. 트위터에서는 테크비전 차별 브래드 톰슨 아웃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 2위를 차지했어요. 21세기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저런 사람이 CEO였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김지아님 정말 멋있다. 제대로 복수했네. 이게 바로 권력이 뭔지 보여주는 사례. 인스타그램에는 패러디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난 한국인과는 악수하지 않아라는 브래드의 말이 조롱의 대상이 된 거죠. 유튜브에는 몇 시간 만에 관련 영상이 수백 개씩 업로드됐어요. 조회수는 이미 1,000만을 넘어선 상태였죠. 테크비전 사태는 실리콘밸리 전체에 충격파를 던졌어요. 다른 기업들이 긴급하게 자사의 다양성 지표를 점검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회사도 혹시 비슷한 문제가 있을까? 아시아계 임원 비율이 몇 %지? 차별 관련 내부 신고가 얼마나 있었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모두가 테크비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비상체제에 들어갔죠. 다양성 교육을 당장 실시하자. 차별 신고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해. 임원진 구성부터 다시 검토하자. 테크비전 이사회는 긴급하게 새로운 임시대표를 선임했어요. 놀랍게도 여성이었죠. 47세의 패트리샤 윈터스, 원래는 부사장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최고 자리에 오른 거예요. 테크비전을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패트리샤가 긴급 기자회견에서 선언했어요. 과거의 차별적 문화와 완전히 결별하고 진정한 다양성과 포용성을 실현하겠습니다. 모든 직원이 성별, 인종, 출신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조치는 기존 임원진의 대대적 교체였어요. 브래드와 함께 차별에 동조했던 임원들을 모두 내보낸 거죠. 패트리샤는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어요. 첫째, 모든 관리직 채용에서 블라인드 전형을 도입합니다. 이름, 성별, 인종을 알 수 없게 한 상태에서 실력만으로 평가하겠어요. 둘째, 다양성 지표를 분기마다 공개하겠습니다. 투명성을 보장하는 거죠. 셋째, 차별 신고 시 즉시 외부 전문기관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모든 임직원이 의무적으로 다양성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이 발표 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테크비전의 변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죠. 그날 저녁 김재현 회장이 직접 언론 앞에 나섰어요. 평소에는 인터뷰를 거의 안 하던 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죠. 제 딸이 겪은 차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재현 회장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우리 사회 전체가 반성해야 할 문제죠. 30년 전 제가 미국에 왔을 때도
비슷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참고 살았어요.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그런 차별을 받으며 살아서는 안 되죠. 그의 말이 끝나자 전국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뜨거운 호응을 보였어요. SNS에는 지지 메시지들이 쏟아졌죠. 테크비전 사태는 도미노 효과를 불러일으켰어요. 다른 기업들이 앞다퉈 다양성 개선책을 발표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회사는 내년까지 여성 임원 비율을 30%로 늘리겠습니다. 아시아계 관리직을 현재의 2배로 확대하겠습니다. 차별 관련 교육을 월 1회로 늘리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전체가 변화의 바람에 휩싸인 거예요.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다양성 지표를 개선하려 했죠. 투자업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기업 투자 시 다양성 지표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재무 지표만으로는 부족해요. 기업 문화와 다양성도 투자 결정의 핵심 요소가 됐어요. 한편 브래드는 완전히 몰락한 상태였어요. 업계에서 영구히 퇴출당했고 어떤 회사도 그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죠. 집에서 뉴스를 보던 브래드는 자신의 목소리가 또다시 방송에서 나오는 걸 들으며 절망했어요. 난 한국인과는 악수하지 않아. 이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였어요.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죠. 부인과 아이들도 그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림당했고 부인은 친구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었거든요. 당신이 뭘 했는지 아세요? 우리 가족이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브래드는 이제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게 너무 늦은 상태였어요. 3주가 지나자 실리콘밸리에는 완전히 새로운 기준이 자리 잡았어요. 모든 기업이 다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 시작한 거죠. 김지아 효과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업계 전체를 바꾼 거였거든요. 채용 공고에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업, 차별 없는 직장이라는 문구가 필수가 됐어요. 면접에서도 다양성에 대한 질문이 기본으로 들어갔죠. 우리 회사의 다양성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테크비전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새로운 리더십 하에 완전히 다른 회사로 변신하고 있었거든요. 주가도 조금씩 오르고 있었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어요. 이제는 정말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회사가 된 거였죠. 지하의 복수는 단순한 개인적 복수를 넘어서 사회 전체를 바꾸는 혁명이 된 거였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테크비전의 새로운 본사 로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벽면에 걸린 임원진 사진들은 이제 다양한 얼굴들로 가득했죠. 여성 3명, 아시아계 2명, 히스패닉 1명, 그리고 흑인 1명까지 진정한 다양성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2024년 최고의 직장 1위 테크비전, 다양성 경영 대상 수상, 여성 친화 기업 인증, 로비 한켠에는 각종 수상 내역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1년 만에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된 거였죠. 직원들의 표정도 달랐어요. 모두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일하고 있었죠.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위축되는 사람은 없었어요. 패트리샤 윈터스는 이제 정식 CEO가 되었어요. 그녀가 이끄는 테크비전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었죠. 직원 만족도 95%, 업계 1위, 매출 30% 증가, 신규 특허 출원 200% 증가, 우수 인재 영입률 업계 최고. 다양성이 단순히 도덕적 가치만이 아니라 실제 경영 성과로도 이어진다는 걸 증명한 거였어요. 차별이 없으니까 모든 직원이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 됐어요. 패트리샤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이전에는 성별이나 인종 때문에 묻혀있던 재능들이 이제는 모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김지아 효과는 이제 실리콘밸리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각국의 기업들이 다양성 경영을 도입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에서도 대기업들이 앞다퉈 다양성 정책을 발표했어요. 여성 임원 비율 50% 달성, 외국인 직원 비율 확대, 나이 차별 금지 정책, 유럽과 한국의 투자회사들도 김지아 기준을 도입했어요. 투자 전에 기업의 다양성 지표를 반드시 확인하는 거였죠. 이제는 재무제표만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공정한 회사인지도 봅니다. 차별이 있는 회사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뉴욕 힐튼 호텔에서 열린 2024 글로벌 투자 포럼에서 김지아가 특별상을 받았어요. 사회변화 공헌상이었죠. 무대에 오른 지아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더욱 당당하고 성숙해진 모습이었죠. 1년 전 저는 단순히 투자 검토를 하러 한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지아가 마이크 앞에서 말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마주한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였어요. 청중석에서는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전 세계 투자업계의 거물들이 앉아 있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아가 중요한 발표를 예고했어요. 피닉스 캐피털은 테크비전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장 전체가 웅성거렸어요. 엄청난 규모의 투자였거든요. 하지만 이는 조건부 투자입니다. 테크비전이 진정한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에요. 만약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든 투자를 철회할 것입니다. 이는 업계의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진짜 변화만이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였죠. 지아의 발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또한 피닉스 캐피털은 미래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매년 100명의 젊은 여성들과 소수 인종 출신들에게 투자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미래의 김지아가 되어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청중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과 소수 인종 참석자들의 박수는 더욱 열렬했죠. 시상식이 끝난 후 지아는 젊은 참석자들과 별도 만남을 가졌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성들과 소수 인종 출신들이었죠. 1년 전 제가 겪었던 일이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아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만약 비슷한 일을 겪게 된다면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한 젊은 한국계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저도 비슷한 차별을 당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혼자 싸우지 말고 동료들과 함께 하세요. 변화는 혼자서는 만들 수 없어요. 지아의 조언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텔 로비에서 지아는 아버지 김재현 회장과 만났어요. 1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죠. 정말 잘했구나, 지아야. 김재현 회장이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30년 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네가 해냈어.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쌓아놓으신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민 1세대 아버지와 2세대 딸이 함께 만들어낸 변화의 순간이었죠. 이제 우리 후세들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거야. 한편 브래드 톰슨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뉴욕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며 온라인 강의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죠. 차별의 대가 한 CEO의 몰락기. 이상하게도 그의 강의는 인기가 있었어요.
자신의 실패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제 편견과 차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브래드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가끔 뉴스에서 김지아의 소식을 보면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후회와 부러움이 동시에 느껴졌거든요. 지아는 뉴욕의 피닉스 캐피털 본사 최고층 사무실에 서 있었어요. 거대한 창문 너머로 맨해튼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책상 위에는 김지아 사장이라고 적힌 새로운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드디어 회사의 정식 후계자가 된 거였죠. 벽면에는 차별 없는 투자, 공정한 세상이라는 회사의 새로운 슬로건이 걸려 있었어요. 지아는 1년 전 테크비전에서 겪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그 모든 모욕과 차별이 결국 이 순간을 만들어낸 거였죠.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테크비전의 패트리샤 CEO에게서였죠. 지아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였어요. 실력과 인격으로만 평가받는 진정 공정한 세상 말이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1년 전에 그 모욕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던 거였거든요. 지아의 복수는 완성되었고 진정한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지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